관계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실제 산 금액이니까. 그럼 대체 그럼 어느 시점이 돼야 요 실제 산 금액으로 합니까? 자, 요 취득이 입증된 취득일 때. 그 취득이 한치의 거짓도 없이 입증되거나 증명된 취득이면요. 항상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세금액입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두 번째, 외국에서 수입했다. 세 번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이다. 네 번째, 판결문에 의한 취득이다.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이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그죠? 아까 취득 시기 할 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는 객관적 취득과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입증된 취득은 항상 이 5개,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고 항상 이렇게 입증된 취득은요. 취득 시기는 언제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취득가액도 무슨 가액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실상.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는 하나가 더 있어요. 한 가지 규정이 더 있다고 입증된 게. 그래서 취득 시기는 국수공판장까지인데 과세 표준은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상 검증된 취득도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법상 검증된다 해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객관적 취득을 봐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얘기냐면 하나 예를 들게요. 저희가 쉽게 이제 경매나 뭐 실상 있는 거 합시다. 이거 공인중개사법상 검증된 거로 가볼게요. 자, 어떤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가 자 시세가 1억, 시가 표준액이 9천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매매가 되면 1억을 가지고 세금을 매길 거고, 그죠? 1억 가지고 세금을 산정하면 되고. 자, 신고를 안 했다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얼마? 정부는 9천만 원 가지고 세금을 매기면 돼요. 그래서 항상 원칙 예외, 이게 원칙 예외예요. 근데 이 땅을 이번에 갑이 취득했대요. 갑이 취득했는데 갑이 5천만 원에 샀대. 즉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월등하게 낮게 산 거예요. 근데 이게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짜. 매도자가 급매물로 내놔서 아주 싸게 사게 된 거예요. 싸게. 그럼 문제가 걸렸지.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낮은 건 원래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지금은 인정해야 할 거냐 말 거냐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인정을 해줍니다. 즉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비록 낮다 해도 이게 실제 5천만 원이라고 입증되면 그때는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천의 매매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매매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 해당 매매계약서를 쓴 중개업자가 60일 내에 해당 시청에 이걸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시청에. 누가? 중개업자가. 자, 그 다음에 매수자도 취득세 신고하겠죠. 얼마로? 5천원에. 그럼 매수자도 시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시청은 통보받은 게 2개네요. 그죠? 하나는 뭐고? 중개업자가 신고한 거. 하나는 또 뭐고? 그죠? 취득자가 신고한 거. 두 금액이 일치가 됩니다. 그럼 그때는 그 금액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중개사법상 검증된 취득이에요. 그래서 항상 6개입니다.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중개사법상 검증은 항상 무슨 가액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못하냐면 첫째, 무상취득했다. 이렇게 무상취득되면 절대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즉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요.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절대 사실상 취득가액 못 씁니다. 또 두 번째, 부당행위일 때 그래서 부당한 행위로 매매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경우는 절대 사실상 취득가액 쓸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들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항상 원칙은 무슨 가액이요? 신고가액. 그 예외 무슨 가액이요? 시가 표준액. 자, 특례 무슨 가액입니까?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씩 내용을 보고 자, 좀 쉬었다가 그 80쪽에 자, 취득세 과세표준 본문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Do you remember when we first met? I sure do. It was some time